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원인.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즉 채무 초과만이 유일한 파산 절차 개시 원인입니다. 법 제307조. 일반적인 파산은 지급불능이죠. 존립 중인 한 명의 사 및 합체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채무 초과도 파산 원인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채무 초과만이 파산 원인이 되는 점은 상속재산 파산의 특징입니다. 상속재산은 이는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장래 자산의 증가는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은 지급불능을 제외하고 채무 초과만이 파산 선고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급불능이 파산 원인에서 제외된 것은 지급불능이 판단하는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용이나 노력 및 그에 따라 채무의 변제기가 장래에 도래할 변제 가능성이 생길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신용이나 노력을 고려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상속재산이 변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 원인을 채무 초과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지급불능이 지급정지라는 외형적 사실부터 추정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무 초과는 대차대조표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이 반드시 용이할 수 없고 더욱이 개인의 경우에 그러한 재무서류가 있는 경우는 통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자의 입증 부담이 크고 또한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파산 절차가 속행된 경우에 지급정지에 의해 파산을 추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불이익이 생기며 채무자의 사망에 의해 파산 원인이 바뀐 것은 매우 기이하다는 지적입니다. 파산 원인의 소명. 이제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94조 파산 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99조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권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이나 재산물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인생법은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99조 제3항. 다수설은 299조 3항의 반대 해석상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파산 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99조 제3항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파산의 경우에도 통상의 파산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파산 신청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입법 태도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다수설과 달리 법 299조 제3항은 294조 제2항의 특별규정 또는 보충규정이라고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294조 2항에 따라 채권의 존재 및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신청권자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에 대해서 파산 원인 사실에 관한 소명의를 부과한 것이 법 제299조 제3항인 것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자 중 상속인 등 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신청권자들은 법인 이사가 복수준자하는 경우처럼 서로 의견 차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나 이해 대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바꿔 말하면 다른 신청권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299조 3항이 설계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인생법 299조 3항에는 법 제296조와 달리 전원이 하는 파산 신청이 아닌 때에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으므로 수인이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는 경우나 혹은 1인밖에 없는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나 회사라면 파산은 해산 사유가 되고 자연인이라면 파산에 의해 다양한 공사법상의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나 회사의 이사가 굳이 전원일치로 또는 자연인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 원인의 존재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해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이 자기 파산 신청과 동일시할 수 없는 때는 다른 조치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사망.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308조의 규정인 문헌상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두 번째,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 마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채무자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연히 속행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파산 선고 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된 경우를 구별하여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항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무상 많은 자기 파산, 채무자가 스스로 하는 거죠. 자기 파산 신청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사망의 경우에까지 절차를 속행해야 될 의무가 적고 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파산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문과 달리 파산 절차가 당연히 속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생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아 파산 절차를 일단 중단합니다.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파산 절차를 수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수계하지 못하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과 마찬가지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 및 요원집행자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회생법원은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또는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때는 망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 속행을 명합니다. 일단 그 후 상속인들이 속행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면책 절차도 성질상 종료됩니다. 회생법원은 사망한 채무자의 면책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종국 결과를 몇 년 몇 월 며칠자 채무자의 사망으로 종료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해 속행 결정을 하면 파산 사건의 대상은 상속재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파산 선고 전의 원인도 상속재산의 채무 초과이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관여하게 되는 등 변화가 생깁니다. 파산 선고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무자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파산 절차가 당연히 속행되는 것은 이미 파산 선고가 되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미 관제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파산재단과 채무자의 사망에 의하여 생기는 상속재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이나 신득재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되는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종래의 파산재단을 확장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를 속행해야 한다는 소설도 있으나 통설은 고정주의와의 관계에서 속행 절차는 종래의 파산재단에 대해서 속행한다고 해석합니다. 통설은 자유재산이나 신득재산은 파산 선고에 새로이 등장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설의 견해를 취하게 되면 신득재산의 총액보다 파산 선고 파산 상속 개시 전에 생긴 상속 채권이 총액이 큰 경우에 제2 파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된 때 회생법원은 사망한 채무자의 면책사건에 대하여 종국 결과를 채무자의 사망으로 종료라고 처리하고 있다는 점,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신청권은 없고 채무 상속에 따른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파산령에서 전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관제인이 그 상속인들한테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별도로 해야 되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 398조 사망과 308조의 관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상속인은 한정 승인한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389 사망에. 그런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은 뒤 채무자가 사망하여 308조에 의하여 파산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308조에 의하여 파산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된 경우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한정 승인이 간주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고요. 둘째, 채무자인세법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상속인은 한정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별도의 면책 신청을 부여하지 않은 대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이 있으면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비추어 308조에 의해 파산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된 경우에도 389조 사망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과 부인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